12월 2일 기준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약 22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연초 대비 거의 60%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연중에만 사상 최고가를 여러 차례 갈아치운 상황이라 지금 금 가격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강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후난성 완구 금광에서 잠재 매장량 0톤 이상, 랴오닝성, 다둔거우 금광에서 444.49톤 규모의 금이 잇따라 보고되었다는 뉴스는 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공급 측 재료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두 광산의 잠재 매장량 합계는 중국의 현재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6, 7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완구 금광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0억 위안, 미달러 기준 8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들이 역대급 금광 발견 공급 폭증, 금 가격 하락이라는 단순한 서사를 만들기 쉽지만 전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먼저 이 뉴스가 단기 가격 변수인지 아니면 5, 10년 후를 겨냥한 장기 공급 카드인지부터 냉정하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후난성 완구 금광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지질 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비교적 얕은 구간에서 확인된 금 자원량은 약 300톤 수준이고 시추심도를 3영맴까지 확장해 3D 모델링을 적용했을 때 잠재 매장량이 10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온스당 200달러라는 현재 가격을 적용하면 10톤은 약 215만 온스, 단순 매출 기준으로 300억 달러 이상이지만 중국 언론은 채산성과 각종 비용을 감안해 경제적 가치를 최소 6영억 위안, 미 달러 기준 약 800억 달러 선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다둔거우 금광은 스케일이 더 큽니다. 중국 자연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총 25억 8,600만 톤의 광석에 444.49톤의 금이 들어있는 초대형 저품위 광상으로 1949년 이후 중국에서 발견된 단일 금광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평균 품위는 톤당 0.56G에 불과하지만 워낙 광석량이 방대해 결과적으로 400톤이 넘는 체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두 광산의 잠재 매장량을 단순 합산하면 이 400톤 이상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약 377, 380톤 수준인 중국의 금 생산량을 감안할 때 최소 6, 7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이 숫자가 중국의 중장기 금 공급 전략과 위안화 신뢰도 강화에 어떤 카드가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완구 금광과 랴오닝성, 다둔거우 금광에서 각각 10톤 플러스 444.49톤 규모의 금 자원이 보고되었다고 해서 내년부터 곧바로 공급이 폭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나 자원량과 잠재 매장량을 추정하는 지질 경제성 평가 국면에 가깝고 여기서 실제로 채산성이 나오는 확정 매장량을 얼마나 인정할지 연간 어느 속도로 캐낼지는 앞으로 수년간의 정밀 탐사와 사업성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 깊이의 초대형 광산을 상업 생산까지 끌고 가려면 추가 탐사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 채굴, 재련 설비 도입 시운전 단계를 거치면서 최소 5, 10년의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둔거우처럼 톤당 0.56G 수준의 저품위 광산은 국제 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구간은 개발이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완구 다둔거우 이슈는 2025, 26년 단기 시황에서 당장 공급 쇼크를 일으키기보다는 5, 10년 후 중국이 금 시장 공급 측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기 공급 카드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0톤이 넘는 금이 새로 발견됐다는데 그럼 2025, 26년 금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구일 0톤 플러스 다둔거우일 444.49톤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장기 공급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벤트지만 최소 5, 10년의 개발 리드 타임을 감안하면 단기 시황에서 결정적인 공급 쇼크로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약 200달러, 연초 대비 60% 가까이 오른 고점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뉴스는 단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명분 혹은 공매도 포지션 진입 구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1차 변수는 여전히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실질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속도에 비해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실질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금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완화 전환이 가시화되면 실질 금리는 내려가고 금은 다시 강한 추세를 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 리스크와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기조, ETF 자금 유입 유출이 결합되면 단기 중기 수급과 심리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완구, 다둔거우 같은 초대형 금광은 장기적으로 자국금 자금률을 끌어올리고 외환 보유액 구성에서 금 비중을 높이며 위안화 신뢰도와 국제화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비록 중국이 연간 약 377, 380톤의 금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지 중 하나지만 소비, 투자, 중앙은행 매입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발견은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베이징이 이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수출로 내보낼지 혹은 중앙은행과 국내 금융 시스템 안에 전략 비축으로 묶어둘지는 전적으로 정책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 곧 이론상으로는 공급 확대 요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중국 내부로 잠겨있는 공급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2025, 26년 금 투자 전략에서 우리는 중국 금광 대호재라는 단순 프레임보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실질 금리 방향, 달러강, 약세, 중앙은행 ETF 수요, 지정학 리스크라는 5가지 축을 중심에 두고 보되 완구 다둔거우 금광은 향후 조정 시 장기 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자산이라는 심리적 안전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입니다.